카이탁 공항에 상륙하기 위해서 선회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홍콩은 짙푸른 남중국해를 뚫고 우뚝 솟은 빌딩군들 때문에 문득 낯설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향락과 유행의 도시, 영국의 단 하나의 식민지로 강력한 리더십 없이도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도시. 아시아의 관문, 중국 대륙의 관문으로 한 해 5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면적 1031평방킬로미터로 제주도 면적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홍콩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관광객을 합쳐서 하루 50만 명 가까운 외국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홍콩은 자유무역지대입니다. 따라서 아주 예외적인 것 말고는 수입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컨대 담배나 술, 화장품 등을 빼고는 아무런 수입 관세가 없지요. 만일 관광객들이 홍콩에 온다면 출입국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고 서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출입국 수속 절차가 빠르고 따라서 그만큼 관광객은 매우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에는 수입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각종 물건 값이 매우 저렴하고 쇼핑하기에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홍콩에 오는 관광객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물건값과 홍콩에서의 물건값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은 거대한 쇼핑의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홍콩이 자유무역지대이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인구 7천여 명의 자그마한 어촌에 해적들이 들끓었던 홍콩이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식민지로 넘어간 이후 자유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빅토리아 항해 천혜의 항구 조건의 이익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던 영국의 상인,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주는 중국의 상술이 교묘히 접합돼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홍콩 최대의 상가지구 네이단 로드는 홍콩의 번화와 혼잡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홍콩 섬의 센트럴이 금융과 사무의 중심지라면 구룡반도의 네이단 거리는 쇼핑 중심 지역입니다. 홍콩에서 쇼핑의 거리로 알려진 네이단 거리입니다. 홍콩을 찾아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 거리에서의 쇼핑을 빼어놓은 적이 없는 즐거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의 주민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단 로드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상품 직영점에서부터 활락가와 싸구려 가짜 상품을 파는 각종 점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거리에서 자기 나라에서보다는 확실히 값싼 세계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가전제품, 각종 액세서리 등을 지갑 형편을 고려할 겨를 없이 마구 사가고 있습니다.何を買いましたか？ポロのセーター、ポロシャツとエルメスのスカーフとシャネルのアクセサリー、シャネルのアクセサリーを買いました。価値はいかがですか？価値はいかがですか？価値ですか？
価値聞かれてもそうですね。やっぱりみんないいものは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みんなつけてるし。うん。 홍콩에서의 쇼핑은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뉴런지에, 즉 여인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이곳 네이단 로드의 동쪽 골목은 땅거미가 밀려올 무렵부터 노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지는 밤 9시 이후에는 대낮보다 더 밝은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벌에 기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값싼 여성 옷에서부터 각종 네이와 액세서리, 구두, 화장품 등 여인이 탐낼 만한 물건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한 부분이자 지난 40년 동안 거의 유일한 중국의 관문인 홍콩에서 또 하나의 색다른 쇼핑은 한약방 쇼핑입니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반드시 한 번씩 들르는 홍콩의 한약방은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흘러들어오는 웅담과 사향 등 각종 희귀약재들이 많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병을 고치는 약이 어울리지 않게 주요한 관광 상품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원하는 물건은 자칭 불로장생약에서 마약까지 거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 온갖 상품이 모여 있지만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홍콩에서는 가짜 고급 상품을 속아서 사는 일도 많지만 값싼 롤렉스, 손목시계 등 얼핏 보아서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값싼 모조품이 더 유명합니다. 이런 가짜 상품의 범람이 홍콩의 관광시장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홍콩관광협회는 관광협회 가맹점 제도를 만들어서 엄밀한 가격 정찰제와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유도하고 있으나 워낙 분방한 자유시장 경제에 익숙해진 홍콩의 상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 상징 마크는 무엇입니까? 저 스티커는 홍콩 관광협회 가맹점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업상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손님과 가격 흥정이 필요 없죠. 더구나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What are your advantages or disadvantages if you join that? 홍콩 관광협회 가맹점에서는 주인이 소비자에게 특히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불만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소비자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홍콩 관광협회 가맹점이 되는 자격을 상실했을 겁니다. 홍콩의 가짜 상품 구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생산 공장에서 물품을 사는 방법입니다. 구룡에 있는 사설인 보석 공장은 가짜 상품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유통 경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파는 데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수많은 보석 전문 기능공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사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석 상품을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이곳에 있는 쇼룸에서 진열되기도 하며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국제 보석 페스티벌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상품 모두는 세계 곳곳에
인류의 품질로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큰 보석 공장 가운데 하나인 사설인 보석 공장은 보석의 디자인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한 장소에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유치해 공장과 제품 전시실을 견학시키며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프리카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보석 공장 모두의 공통점이죠. 홍콩에서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품위 있게 디자인하고 세련되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석 가공 공장이 최고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홍콩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일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상훈이 관광지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홍콩의 쇼핑 관광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음식을 중국 본토보다 더 쉽게 맛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에서는 북경 요리와 사천 요리, 관동 요리, 상해 요리 등 중국의 4대 요리를 골고루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식과 우리나라 요리 등 원하는 나라의 음식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요리의 천국입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홍콩에서는 특이한 식당도 많습니다. 쉬엔자 66이라는 이 식당은 66층의 식당이 1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홍콩의 전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홍콩 요리집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중국 요리는 물론 양식이나 밸런스 요리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삼선 해산물이 일품이죠. 이 식당 안에서 1시간 동안 요리를 즐기며 홍콩의 야경과 저 멀리로 구룡반도 등 홍콩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음식을 들면 조금씩 움직이는 회전형 식당이 360도 한 바퀴를 돌아 1시간이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버딘항의 수상식당은 홍콩의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에버딘항에 정박해 각종 장식과 전등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민 이 식당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한 번씩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 문화가 발달한 홍콩에서는 요리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요리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중순쯤부터 한 달에 걸쳐 열리는 이 요리 축제는 중화 요리와 서양 요리 등 11개 분야의 요리를 경연해 최우수상을 뽑을 뿐 아니라 경연에 참가한 요리를 고루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홍콩 관광협회에서 주최하는 중서 미식 대회에서 6개 수상 품목 중 백금상 2개와 황금상 2개 그리고 전람 부문 1개 등 모두 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출품에서 수상받은 음식은
새우와 앵도 등 5개 품목입니다. 이번에 그랑프리를 수상받은 뒤 이 요리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예약이 밀릴 정도로 성황을 이룹니다. 우리 음식점은 1942년부터 90년까지 4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 환영받는 음식 가운데 하나는 거위구이입니다. 저희 음식점은 광동 요리 중심이기 때문에 생선 요리와 야채 요리 등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매일같이 연구하면서 새 음식 요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이 음식을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의 하나로 개발해낸 홍콩인들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관광은 쇼핑과 식도락이 주류를 이루지만 볼만한 풍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섬의 정상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관광 명소이자 산책 코스입니다. 이것은 홍콩 섬에서 가장 높은 해발 554m에 위치한 빅토리아 공원의 정상 전망대입니다. 제 바로 밑으로는 홍콩 섬의 시가지 전경이 보이며 아름다운 홍콩 항의 모습과 멀리로는 구룡 반도의 시가지 전경까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보는 낮의 홍콩 전경도 훌륭하지만 밤에 보는 홍콩의 전경은 100만 달러의 야경이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습니다. 빅토리아 피크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뚫려 있지만 정상까지 빅토리아 트램을 타고 가는 정취 또한 남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88년 개통된 이 등산 전차는 빅토리아 피크를 찾는 사람들의 주요한 발이 되면서 개발과 자연 보존과의 관계를 시사해주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또 하나의 민간 정부라고 불리우는 로열 홍콩 자키 클럽이 영업 수익의 지역 환원과 홍콩의 관광 개발을 위해 만든 이 해상공원은 그 규모와 다양함에서 아시아 최대 해상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5km의 케이블카와 225m의 에스컬레이터의 해양 극장과 해양관, 각종 유의시설을 갖춘 73헥타르의 해양공원은 천연적인 명승지가 부족한 홍콩의 관광 자원을 보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홍콩 해상공원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총 길이가 225m로
기네스북에도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케이블카와 함께 면적이 73헥타르에 달하는 해상공원에 여러 관광시설을 잇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면적의 공원을 케이블카나 에스컬레이터로 둘러볼 수 있게 만든 발상 자체가 매우 홍콩다운 느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공원은 홍콩 관광협회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자유분방한 경제체제에서 지도적인 경제단체가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한 뒤 특정 단체나 개인의 소유로 하지 않고 공중을 위해 기획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각종 관광 개발에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KTA로 약칭되는 홍콩 관광협회는 정부와 민간 기구의 복합체로 지난 1957년에 설립됐습니다. HKTA는 홍콩에서 관광 산업을 유치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우리 홍콩 관광협회는 홍콩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객 수용 시설을 확장하고 정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회의 산업과 박람회, 여행 알선, 관광사업진흥과 인센티브 투어 관광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관광객이 찾아오면 매우 훌륭한 수준의 관광시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 시장에서도 홍콩의 관광은 매우 호의적인 평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볼 때 저희는 홍콩 정부가 관광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 어떻게 홍콩을 개발할 것이냐는 관심에서 자문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아래 잘 계획된 사회 체계가 싱가포르라면 또 하나의 자유왕 홍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계획적인 관광 개발 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홍콩도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대의 산업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변 섬 개발 계획이 그것인데 특히 란타우 섬 개발은 홍콩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야심적이고 거대한 규모입니다. 란타우 섬은 홍콩섬 서쪽에 위치한 홍콩섬의 2배 가까이 넓은 섬입니다. 홍콩은 이 섬에 비행장과 컨테이너 부두를 유치하고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전철을 개설해 또 하나의 홍콩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란타우 섬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만들고 섬 주위를 골프장과 바베큐장, 해수욕장을 갖춘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 계획을 지난 1973년부터 세우기 시작해서 지난해 말 계획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127억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시작되면 홍콩에는 대단히 건축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오는 97년 주권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란타우 섬 개발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이나 소신 있는 추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계획의 필연성 때문에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진행은 빠를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란타우 섬에 개발되는 신공항은 섬 북서부에 첼레콥 섬을 매립해 건설되는데 4km의 활주로 2개와 한 해 8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를 갖추게 됩니다. 한 개 활주로가 완공되는 1997년에는 현재 포화 상태를 이룬 카이탁 공항이 폐쇄되고
첼리콥 공항이 문을 여는 것으로 이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란타우에는 또 구룡 반도 쪽에 8호, 9호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해서 현재 8천만 톤의 화물 선적 능력을 갖춘 빅토리아 항의 화물 처리 능력을 5배 수준인 4억 톤의 화물 처리 능력으로 늘려나가게 됩니다. 또 42억 달러를 들여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란타우 섬에서 구룡 반도와 홍콩섬을 연결하고 고속 전철과 6차 고속도로를 개설해 새로운 교통망을 형성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유일한 관문이자 자유스러운 물품 교역 통로로서 이점을 지켜온 홍콩이 97년 주권 이양의 불안한 장래 속에서도 이런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홍콩의 도박이기도 합니다. 홍콩은 불안한 자신의 운명 속에서도 제트포일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포르투갈령 마카오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잡아놓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총 면적 15.5평방킬로미터로 제주도의 100분의 1의 조그만 반도인데다 지금은 홍콩의 위세에 밀려 있지만은 과거 동남아시아 최초의 동서교역과 서양 문물을 처음으로 접한 지역이란 자긍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변두리를 연상하게 하는 이 마카오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것은 유명한 마카오의 도박과 중국 국경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카오 중국사의 국경선입니다. 지금 바로 제 뒤로 보시는 국경 관문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중국 국경은 분단의 조국을 가진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감회를 느끼게 하는 지역입니다. 생활에 찌든 것 같은 중국 화교들이 친척을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는 행렬로 계속 붐비고 있는 관자 국경에서 한가롭게 국경을 수비하는 중국 인민군의 모습은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이나 부피가 작은 공산품을 들고 가지만은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나 배추 등 채소와 농산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에서 두 체제의 경제 차이와 이 중국인들의 현재 생활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세워진 까무에스 공원이나 몬테이 요새 그리고 성폴 천주 교회 터와 같은 관광 코스도 있지만 마카오의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는 역시 도박장입니다. 동양의 카지노로 불리우는 마카오는 카지노가 마카오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카지노가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이 마카오에는 모두 6군데 도박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리스보아 카지노 호텔이라는 도박장이 가장 크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에다 내는 세금이 약 한 85% 정도가 되겠고요. 이 마카오에서는 이 도박장이 근무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마카오 관광은 홍콩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 반나절이면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홍콩이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땅에 45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홍콩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극도의 자유경제체제에 따른 부의 불균형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8평 아파트를 30층 이상 고층으로 건립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나마 7, 8명 한 가족이 7평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홍콩의 주택 문제는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거 문제가 이렇듯 심각한데도 홍콩에는 객실 하나에 10평이 넘는 호텔이 모두 41군데에 2만 5천 실에 이르고 있어서 여유 있는 호텔 객실과 어려운 주택 사정이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택 문제는 수상 생활하는 원주민이 몰려있는 에버딘 항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상가옥촌으로 널리 알려진 홍콩의 에버딘 항입니다. 6만 5천 명의 홍콩 주민이 이와 같은 선상에서 수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약 5천여 척의 수상가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에버딘 항의 양안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낡고 허름한 모습의 수상가옥촌들은 여행자의 눈에 묘한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크선에서 생활하는 수상 생활족은 현대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홍콩에 살면서도 교통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거의 100년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冇嘢唔喺街購啊，都係方便啊，都喺船購，都喺晒船購啊，有嘢啲亞馬遜啊。咁你哋有冇諗住去嗰啲地方？冇啊冇啊，冇大廈登到啊。即係就話賣魚啦，係咪賺翻嚟？咁有啲哦，賣嘢邊度賣啊？啲飯仔啊，市場咁樣就賣魚，最主要係賣魚啫，係嘛？係賣住咯。你哋即係全家人差唔多有幾多個人到啊？自家艇冇自家艇我哋，唔係全家人啊，自家人啊，係自家人十幾人添，嗰啲開咗身嗰啲，車晒嘢嗰啲。咁嗰啲細路仔咧，嗰啲學生啊，冇開晒身啊，開晒車晒氣，係啊，零時有一隻啊嘛，咁教育嗰啲係零時有一隻船嗰啲好啲大嗰啲噶，方便㗎。梗係就嗰啲我咧靠呢度嘅，我咧喺度靠嘅，你而家喺度住啦？係啊，我喺度住咯，你覺得最唔方便嘅咧係乜嘢嚟？唔方便，咩叫做唔方便啊？真係唔方便，真係冇大廈靠咯，唔方便。 취재팀이 빌려 타고 간 수상촌의 택시와 같은 삼판을 운전하는 아주머니는 그래도 육지에 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去台灣啊，香港仔去台灣啊，去台灣大廈，嗰啲大廈，去睇，啊。 咁你幾時開始儲錢買㗎？即係儲咗幾耐㗎？誒，好幾好㗎，好窮㗎，係㗎，好耐啦。買嗰層樓啊？買有啊，大廈嚟㗎。我知，儲一家咧住咗廿幾年㗎啦。廿幾年。幾大嘅？搬上啊嘛，搬上，大嘅。 咁你而家住嗰度咧，係即係總共係10個人住啦。就得夜乸咯，就得。你嗰個面積有幾大度啊？好細嘅。幾多尺啊？我唔知幾多尺啊，好細間㗎，個以前好細啊嘛，啲大廈好細。 홍콩은 각종 범죄와 마약의 만연, 그리고 퇴폐 풍조의 범람 등 부정적 요소도 가히 국제적이라 할 만큼 많이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홍콩의 관광 안내원들은 카이탁 공항에서 관광객을 만나자마자 소매치기를 조심할 것과
술집 등에서 바가지 조심, 그리고 노상 강도에 대한 위험을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시장 등 사람이 붐비는 지역과 유흥가에서는 이런 당부를 두세 차례씩 반복할 정도로 홍콩의 치안 상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밖에 물가 앙등과 고급 인력의 유출도 홍콩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홍콩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8%로 두 자리 숫자에 거의 육박했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수년 이내에 쇼핑의 천국을 내세우는 홍콩의 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홍콩 주권 이양 발표 이후 한 해 5만 명 이상씩 외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데, 이들 중 25%가 고학력의 관리직과 기술직, 전문인들이어서 홍콩의 두뇌 유출도 커다란 고민거리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인력 가운데 이미 2만 5천여 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올해도 2만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홍콩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에어크라프트 엔지니어링사는 지난해 950명의 기술 인력 가운데 한꺼번에 100명이 호주 칸타스 항공으로 이적해버려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금융업계에도 일반화돼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홍콩의 중국 귀속 때까지 1년에 전문직 종사자가 3만 5천 명씩 홍콩을 빠져나갈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최근에 7 내지 14%에서 1.9% 내외로 급격히 떨어져 홍콩 경제가 파국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주해시나 심천시 같은 경제 특구가 성공할 경우 중국의 유일한 관문으로서의 지위나 특혜를 누려온 홍콩이 이러한 이점을 상실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관광객 유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홍콩의 관광 산업은 홍콩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통한 외화 수입이 홍콩 전체 GNP의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달러로 333억 불, 즉 미화로 42억 불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관광 산업이 섬유 산업과 전자 산업 다음과는 세 번째 그 외화 획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홍콩의 관광 산업은 12년 동안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작년 6월 중국의 그 천안문 사태의 영향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경유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88년 입국객에 비해 약 4%가 감소한 536만 명이 방문하였으나 외화 수입은 오히려 미화 4억 6천만 불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홍콩의 관광 산업이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중국 또한 관광 산업을 정책 산업으로서 적극 개발하고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이후에 홍콩이 중국에 귀속돼도 계속 번창할 것을 이 현지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홍콩도 2000년대에 홍콩 관광 산업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신공항 및 항만 확장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 부대 산업 및 상업 시설 건설 등을 세부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홍콩의 관광 산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며,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많은 국제선과의 연결이 제주도 관광 발전의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으로 붐비는 국제관광지 홍콩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홍콩 시민들의 내면에는 불안 심리도 적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는 급격히 일어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수십 년을 두고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의 홍콩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계속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대로 홍콩은 별로 빼어난 경관이나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인공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볼거리 없는 이 작은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일까? 우리 취재팀이 얻은 결론은 동서양의 다양한 문물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홍콩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과 여기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곧 관광 자원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홍콩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면서도 관광지로서도 훌륭한 몫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홍콩은 천혜의 항만 조건과 광활한 대륙,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일제부터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절제된 규범과 질서를 잃지 않는 영국식 통치 스타일이 화교들의 근면성과 어우러져 홍콩만의 독특한 활기와 자유로움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같은 홍콩의 활기와 자유로움은 경제적 번영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은 홍콩, 즉 홍콩은 쇼핑 천국이라는 고정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쇼핑 관광은 중국인들 특유의 상언으로 인해서 음식 관광이나 인공 레저 단지 개발 등으로 이어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 나름의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홍콩은 영국 통치의 영향으로 영어가 잘 통하며 사상과 체제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장사나 관광을 위해서는 쉽게 입출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여러 장점들이 어우러져 오늘날과 같은 중요 관광 국가로 성장한 홍콩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방임으로 빚어진 사회 분위기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퇴폐, 향락 문화의 만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루 나눠지지 못한 데서 오는 사회 불안 요인들이 그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날 홍콩을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시키고 있는 점은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온 주권 이양 시기 이후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는 97년 중국의 주권이 이양되더라도 50년 동안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중국 지도층의 약속을 믿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홍콩은 어차피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홍콩의 위상 변화와 제주도의 장래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은 이 같은 국제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위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된 후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는 당위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지정학적 위치를 구비했으면서도 아직 국제적 관광지로 내세우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한 제주도는 이런 점에서 더욱 큰 미래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홍콩 관광 취재를 통해서 제주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홍콩의 대역이 가능한 국제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꿈꾸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